영국 3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단 내려왔지만 여전히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식품값은 45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 통계청은 19일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10.1%로 전월의 연 10.4%보다 소폭 낮아졌다고 밝혔다. 유가 하락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고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연 11.1%로 약 4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내림세다. 3월 식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연 19.1%로 1977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다. 우유, 설탕,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40% 높고 빵, 시리얼, 과일 가격도 많이 상승했으며 채소 부족 여파도 이어졌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연 5.9%로 주춤했다. 연료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뛰었다. 통계청은 3월 물가 상승세가 약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4월 물가 상승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일손 부족과 무역마찰,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 등으로 인해서 경쟁국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으로 더 오래 고생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지난주 IMF는 영국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6.8%로 예상했다. 3월 근원 물가 상승률은 6.2%로 유지됐다. 금융시장에선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릴 확률을 95%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가계와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회복한 이후 얼마 못 가 다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9일 오후 7시 2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3% 하락한 29,2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3470.30달러, 최저 29,102.1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5.89% 급락한 1981달러를 기록 중이다. 블룸버그는 영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한 장기 금리 상승 우려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6.2%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면서 영란은행이 내달 다시 추가로 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스마트밸러가 금융중개 및 결제 전문 업체 스윗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4월 4일부터 쉽고 안전한 암호화폐 구매 연동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며 향후 수 개월간 1,509세 SBB 티켓 발권기, 발로라 아울렛을 포함해 각종 키오스크, 프레스앤북스, 아베크 등 1,600여 개 매장에서 암호화폐 간편 구매가 안전하게 제공된다. 스마트밸러가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암호화폐 매매 및 사용 환경에 집중했다면 이번 스윗페이와의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암호화폐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진행 프로세스와 인프라가 필요한데 스위스페이는 스마트밸러가 거래소로서 가진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 복잡한 프로세스 뒤에 숨겨진 기술적 역량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구매자가 포스기를 통해 구매 진행 시 암호화폐를 적정한 시간 내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에서 프라이빗키 또는 암호화폐가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하는 한편 현재 암호화폐 거래 속도 및 가격대를 산정해 고객이 불필요한 기다림을 할 필요 없게 해야 한다. 스위페이 입장에서는 스마트밸러가 가진 거래소 인프라와 노하우는
해당 프로세스를 스윗페이의 결제 프로세스와 연동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인 셈이다. 스마트밸러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몰가 펠드마이어는 저희는 스윗페이와 함께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광범위한 유통 파트너를 통해 거래소의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저희의 B2B 전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스윗페이와의 협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웹3 채택을 위한 선도 기업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스마트밸러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 단계입니다. 매일 최대 125만 명의 사람들이 SBB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팔로라 아울렛에서 커피나 신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노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 같이 전했다. 스윗페이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로돌프 텍시어는 스마트밸러는 유능하면서도 빠르게 행동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저희의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전체에 대한 전략에 맞춰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협업 초기부터 원활히 사업 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스마트밸러의 모습을 보며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 전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밸러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법인을 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유럽 내 규제 안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신규 블록체인 규제 법안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 커스터디 등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해 거래소를 운영 중인 스마트밸러는 법정 어피 거래가 지원되는 거래소이기도 하다. 2018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10대 기술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스마트밸러는 스위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인 이노스위스에 선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협업을 진행 중이다. 18일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트위터가 비트코인 검색 시 트레이딩 뒤의 시세 데이터를 반영해 상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로 플랫폼과 연동되는 옵션도 추가됐다. 아직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에는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NBC는 지난주 트위터가 이토로를 통해 암호화폐 및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트위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부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및 로빈후드 연동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18일 광고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트위터의 이미지 악화에 대한 우려를 달래려 했었다고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파서블 마케팅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위터의 콘텐츠 정책을 소개하면서 누군가가 혐오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확성기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혐오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합리적인 중간 지대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판매도 잘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위터의 우선순위를 광고, 수익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당신의 광고가 다른 곳이 아닌 트위터에 나오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지만 트위터가 무엇을 할지 말하는 것은 멋지지 않다며 만약 그것이 광고 수익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는 머스크의 이날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떠났던 광고주들 상당수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정보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 트위터의 최대 광고주였던 100개사 가운데 37개사가 올해 1분기 트위터에 전혀 광고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회사 중 24개사는 트위터 광고비를 전보다 8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으로 광고 수익은 트위터 매출의 약 90%를 차지했다. 미국 내 일자리가 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만 경제 침체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촉발된 금융 시스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이 다가오는 점은 또 다른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인플레 하락세, 견조한 고용시장의 경기 낙광론 기지개 18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이 몇 개월간 지속된 후 하락하고 있다.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느린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하는 데 그쳤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여름 9.1%로 고점을 찍은 뒤 5%로 떨어졌다. 반면에 고용시장은 뜨겁다. 실업률 3.5%는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러 지표는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최근 고용시장이 더 건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미국인이 일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낙관론 진영에 있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옐런 장관은 CNN과 최근 인터뷰에서 강한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의 강세와 인플레이션 억제가 양립할 수 있는 목표라고 자신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도 공급과 수요의 재균형이 궤도에 올랐다며 경기 후퇴 가능성을 35%로 예측했다. 금융권 불안, 부채 한도 상향 등 복병 산재, 여전한 비관론 긍정적인 경제지표에도 비관론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각종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언제라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상은 지난달 SVB와 시그니처 은행 붕괴에 따른 금융권의 불안이다. 이 때문에 대출 활동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돈을 빌려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으므로 경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내 혼란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준 인사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4.75에서 5.00%인 기준금리를 5.50에서 5.75%까지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레피얼 보스틱의 틀렌타 연은 총재는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한 뒤 한동안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착점은 다르지만 둘 다 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비관론 진영에 확고하게 포진해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룸버그의 최근 조사는 침체 가능성을 65%로 고수했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듯 국제통화기금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주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췄다. CNBC 방송은 4월 전미 경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1년간 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난 17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오는 6월 초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이 다가오는 점도 또 다른 복병이다. 부채 한도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이르면 7월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져 경제가 붕괴하고 채권과 주식시장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또 다른 시나리오는 경기가 후퇴할 경우 실업률의 큰 폭 상승 없이 가볍고 짧게 지나갈 것이다. 결론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미셀 보먼 이사가 디지털 달러 발행이 미국인들의 일상에 이득이 되기보다는 위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보먼 이사는 18일 조지타운 대학교 강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서 비롯되는 이득을 위해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은행 간 또는 대규모 거래를 넘어서 일반인들이 CBDC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매에 초점을 둔 CBDC의 잠재 리스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준다거나 전통적인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대거 발생할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준은 CBDC를 진전시키기로 결정하려면 이들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 승인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은행들로서는 올 하반기 연준이 내놓을 패드 나우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 지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12DC의 혜택 중 하나로 언급돼온 더 신속한 결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드나우는 신용 리스크 없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시간, 신용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월 1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 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84.6%에 달했다. 동결할 가능성은 15.4%에 그쳤다. 6월에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19.2%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0% 구간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증시 포합세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 넘게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3% 가까이 빠지며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3만 달러를 되찾았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9일 오전 10시 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30% 상승한 33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9,154.85달러, 최고 3470.3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63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한편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는 이날 트위터에 2022년 11월 BTC 15,500달러가 바닥이었다고 확신한다. 32,000달러 목표에 도달하면 반감기 가격 전망을 6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2025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트윗했다. 출처 플랜빅 트위터 코일리더스. 앞서 그는 트위터의 기술적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강세장 초입에 들어왔다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월봉 차트상의 상대 강도 지수가 50을 넘어서면 추세가 이어지고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크립토 윈터의 끝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가 입은 타격을 만회하긴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3에로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 FTX, 블록파이, 제네시스 글로벌 등 유명 스타트업들이 줄지어 파산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해의 종말론적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의 반등이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입은 피해를 복구시키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NBC 방송은 18일 이 방송의 4월 전미 경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1년간 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지난 17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라고 CNBC는 전했다. CNBC는 지난 6에서 8일과 10에서 11일에 걸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4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미국인 3명 중 2명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답변이 57%,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는 답변이 9%였다. 응답자 67%는 생활 물가 상승률보다 가계소득이 덜 오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자신한 미국인은 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오락, 여행, 외식 등의 비용을 줄이는 등 인플레이션 대책에 나섰다는 응답자가 81%나 됐다. 높은 금리 탓에 새 집이나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미국인도 각각 53%, 56%로 절반을 넘었다.
미국인들의 경제 비관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취임 후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34%로 11월보다 4%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지금이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때라고 답한 미국인은 24%에 그쳐 CNBC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테슬라와 트위터,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챗GPT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항할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17일 방송된 미국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 인터뷰에서 오픈 AI의 처음 의도는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불분명하다며 나는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타당하도록 훈련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것은 나쁜 징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5년 오픈 AI 창립을 주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내가 여기서 눈을 뜨자 그들은 이제 소스를 폐쇄했고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 시점에는 MS가 직접적인 지배는 아니더라도 매우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또 구글의 AI 개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구글 공동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에 대해 나와 가까운 친구였고 내가 그에게 AI의 안전 문제에 관해 얘기를 했지만 그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구글의 목표는 AGI라고 불리는 인공범용지능, 인공초지능이지만 그것은 좋은 잠재력뿐 아니라 나쁜 잠재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초지능 AI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잘 쓸 수 있고 잠재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면서 AI는 잘못된 항공기 설계나 나쁜 자동차 생산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 AI와 MS, 구글의 딥마인드를 이 분야의 헤비급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제3의 선택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루스GPT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최대의 진실 추구 AI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안전하게 가는 최선의 길이라며 우주를 이해하려는 관심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초순 네바다주의 XAI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을 등록한 바 있다. 외신들은 이 회사가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만든 AI 개발 회사일 것으로 추정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 등과 함께 이 회사를 창립했다가 2018년 테슬라의 AI 연구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로 오픈 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암호화 대전문 미디어 블록웍스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야노위치는 ZK-롤업 기반 레이어이 네트워크 크립토GPT가 최근 마감한 투자 라운드에서 2.5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은 것은 거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야노위치는 크립토GPT는 출시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2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또 이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AI 비서, ZK-롤업 기반 레이어이, 데이터 기반 엔진 등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최근 시장에서 핫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주요 경영진들의 이력도 불투명하며 조직 구조 역시 다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크립토GPT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가치는 2.5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 알렸다.